이정수 씨,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르다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래서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젊은 직원들은 이런 실수 안 하는데. 매니저님, 실수는 누구나 솔직히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육체적인 일 하시는 게 맞나 싶어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이정수 씨는 올해 65, 키 175cm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남자다. 젊었을 때부터 성실함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1960년에 태어난 정수 씨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가족을 위해 일해야 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야간 대학을 다니며 낮에는 일했다. 그때부터 유통업에 발을 들여놓았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배달 일을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오전에는 시장에서 야채를 나르고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서 진열 일을 했다. 저녁에는 야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1985년 25살의 정수 씨는 당시 국내 2위 유통업체였던 땡땡유통에 입사했다.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30년간 한 우물만 팠다. 상품관리부에서 시작해 매장 운영팀, 물류팀, 마케팅팀을 거쳐 마침내 상무까지 올랐다. 정수 씨의 전성기는 90년대였다. 당시 국내의 대형마트 문화가 막 들어올 때 정수 씨는 선진 유통업체들을 벤치마킹하며 한국형 대형마트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품 진열법, 고객 동선 설계, 재고 관리 시스템, 심지어 직원 교육 매뉴얼까지 모두 정수 씨가 만들었다. 그는 특히 데이터 분석에 뛰어났다.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부터 손으로 일일이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며 고객 구매 패턴을 파악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경영하라는 것이 정수 씨의 지론이었다. 1995년 결혼한 아내 영자 씨와는 직장에서 만났다. 영자 씨는 땡땡유통 인사팀에서 일하는 후배였다. 두 사람은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모범 부부로 통했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지만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며 1년에 한두 번만 연락한다. 정수 씨는 2020년 60세에 정년퇴직했다. 30년간 성실히 일한 덕분에 퇴직금도 상당했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의료비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했다. 더 큰 문제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30년간 바쁘게 살던 정수 씨에게 갑작스러운 은퇴는 고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답답했다. 영자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부부는 작년부터 동네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정수 씨는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상품 진열과 정리를 담당했고 영자 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소 업무를 맡았다. 한 달에 정수 씨는 200만 원, 영자 씨는 140만 원 정도씩 벌어서 용돈 삼아 쓰고 있었다. 땡땡마트 수원점은 지역 최대 규모의 할인마트로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곳이었다. 마감 후 야간 시간에는 직원들이 재고, 정리와 다음날 진열 준비를 했다. 직원은 총 120명 정도였는데 그중 절반이 아르바이트였다. 정수 씨 같은 시니어 직원은 10명 정도 있었다. 정수 씨는 일하면서도 30년 경험이 나왔다. 어떤 상품을 어디에 놓아야 잘 팔리는지, 고객들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재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효율적인지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리자가 아닌 말단 직원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일했다. 동료들은 정수 씨를 좋아했다.
경험이 많아서 일도 잘하고 후배들을 잘 챙겨주기 때문이었다. 20대 알바생들도 정수 씨를 아버지 같다며 따랐다. 하지만 정수 씨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 30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었다. 가끔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보면 개선안을 제시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위치였다. 그런 정수 씨에게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다. 바로 새로 부임한 젊은 매니저 때문이었다. 2024년 7월 땡땡마트 수원점에 새로운 야간 매니저가 부임했다. 최준호, 29세의 젊은 남자였다. 키 180cm의 훤칠한 키에 깔끔한 외모를 가진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지방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학점은 보통이었고 취업이 쉽지 않아 여러 곳을 전전했다. 졸업 후 중소유통업체에서 2년간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땡땡마트로 이직했다. 준호가 땡땡마트로 이직한 이유는 급여와 승진 조건이 이전 직장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중소업체에서는 경력이 짧아도 빠르게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 실제로 준호는 입사 6개월 만에 야간 매니저로 승진했다. 준호의 첫 출근일, 그는 야간 근무 직원들을 소집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최준호 매니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앞으로 야간 근무 전반을 제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최신 유통 트렌드에 밝고 디지털 시스템 운영에도 능숙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관심 있게 들었지만 시니어 직원들은 시큰둥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배운 노하우로 이 매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한 명씩 인사를 받았다. 20대 알바생들에게는 정중하게 악수하며 땡땡씨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30대 정규직들에게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땡땡 대리님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존댓말을 썼다. 하지만 정수 씨에게는 달랐다. 아저씨는 이정수 씨죠? 준호는 정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진열 담당이시고 올해 64세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해주세요. 악수도 하지 않고 존댓말도 아닌 애매한 어투였다. 다른 시니어 직원들에게도 비슷했다. 첫 만남부터 정수 씨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준호가 부임한 첫 주, 그는 매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그의 눈에는 곳곳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보였다. 이 진열 방식은 너무 구식이네요. 준호는 정수 씨가 담당하는 과자 코너를 보며 말했다. 요즘은 고객 동선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으로 하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정수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 배치는 30년 경험과 3개월간의 관찰을 통해 최적화한 것이었다. 실제로 과자 매출이 20% 증가했다. 매니저님, 이 배치가 나름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고객들이 자주 찾는 상품은 눈높이에 두고 연관 상품끼리 가까이 배치하면 아저씨, 요즘은 다 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준호는 정수 씨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대답했다. 저희 본사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 배치안을 만들었거든요.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과학적 분석이 우선이죠. 정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빅데이터가 아무리 정확해도 매장별 특성은 다른데 모든 매장에 똑같은 배치를 적용하는 게 맞을까? 이튿날 준호는 새로운 진열 방식을 지시했다. 본사 매뉴얼대로 다시 배치해 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뉴얼만 따르면 됩니다.
정수 씨와 다른 직원들은 하루 종일 상품을 다시 배치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려워했고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일주일 후 과자 코너 매출이 15% 감소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하지만 준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무시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정수 씨에 대한 태도는 더욱 차별적이 됐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땡땡씨라고 부르면서도 정수 씨에게만은 계속 아저씨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지만 몇 번 정정해달라고 요청해도 바뀌지 않았다. 아저씨, 이쪽 라면 코너 정리해주세요. 매니저님, 제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아, 네. 이정수 아저씨. 여전히 아저씨를 붙였다. 휴게 시간도 차별이 있었다. 원래 야간 근무자들은 1시간 휴게 시간이 있다. 하지만 준호는 정수 씨에게만 다른 지시를 했다. 이정수 아저씨는 30분씩만 쉬세요. 나이 드신 분은 체력이 딸리니까 짧게 자주 쉬는 게 낫죠. 다른 분들은 1시간씩 쉬는데 다른 분들은 젊으니까 오래 쉬어도 금방 회복되잖아요. 아저씨는 나이를 고려해서 배려해드리는 거예요. 배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을 시키려는 의도였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도 제안했다. 아저씨, 또 화장실 가세요? 1시간 전에도 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주 마려워서 그건 이해하는데 너무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은 참고 일하는데 정수 씨는 모욕감을 느꼈다. 나이가 들면 생리 현상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데 그것까지 지적당해야 하나 싶었다. 더 심한 것은 업무 지시 방식이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땡땡씨,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면서도 정수 씨에게는 아저씨, 이거 해주세요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아저씨, 왜 가만히 서 있어요? 할 일이 없으면 청소라도 하세요. 젊은 알바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쉴 때도 정수 씨에게만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동료들도 불편해했다. 특히 정수 씨와 가까운 20대 알바생 미나는 여러 번 정수 씨에게 말했다. 아저씨, 매니저가 너무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 미나야. 괜찮지 않아요. 다른 분들한테는 존댓말하면서 아저씨한테만 반말하고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 씨는 미나의 말이 고마웠지만 굳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용돈 벌이로 하는 일이고 몇 년 후면 그만둘 생각이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시니어 직원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60대 여직원인 순자 씨도 하소연했다. 정수 씨, 나도 그 매니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계속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부르는 거야. 내 이름도 있는데. 참아야죠, 뭐. 참긴 뭘 참아.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 시니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준호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정수 씨가 가장 속상했던 것은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30년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아예 무시당했다. 어느 날 밤 정수 씨는 냉동식품 코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냉동고에서 나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30년 경험으로 보면 명백한 고장 징후였다. 매니저님, 냉동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요? 소리가 이상해요. 아마 압축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아저씨, 기계 고장은 기술팀에서 관리해요. 그냥 진열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상품이 다 녹을 수도. 아이고, 아저씨.
요즘 냉동고는 다 자동으로 관리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알람이 울리고 본사에 자동 신고되거든요. 준호는 정수 씨의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옛날에는 수동으로 관리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스마트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정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했다. 아무리 스마트 시스템이라도 기계는 고장날 수 있고 초기 징후를 놓치면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었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3시간 후 냉동고가 완전히 멈췄다. 알람이 울렸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스크림과 냉동식품 50박스가 모두 녹아서 버려야 했다. 손실액만 300만 원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는 당황했다. 기술팀을 불러 확인해 보니 압축기 고장이 원인이었다. 정수 씨가 미리 지적한 바로 그 문제였다. 하지만 준호는 정수 씨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계 고장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정수 씨는 씁쓸했다. 자신이 3시간 전에 경고했다는 사실을 준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기억하고도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한 달 후 정수 씨는 급여 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야간 수당과 주말 수당이 빠져 있었다. 매니저님, 제 급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요? 야간 수당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에 일했는데 주말 수당도 안 나왔고요. 준호는 급여 명세서를 대충 훑어봤다. 이상하네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언제까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급한 건 아니잖아요. 다음 급여 때 같이 정산해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야간 수당은 일부만 지급됐고 주말 수당은 아예 빠져 있었다. 매니저님, 또 급여의 문제가. 아이고 아저씨. 급여 관련은 본사 인사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럼 인사팀에 연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건 아저씨가 직접 하셔야죠. 저는 매장 관리만 담당이니까. 정수 씨가 본사에 전화해 봤지만 담당자는 매장 매니저를 통해 신청하라고 했다. 결국 준호를 통해야 하는데 준호는 계속 미루기만 했다. 3개월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정수 씨는 강하게 항의했다. 매니저님, 3개월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임금 체불 아닌가요? 아저씨, 좀 심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3개월 연속 같은 실수를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문제없이 나왔는데 아저씨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이상하네요. 준호는 마치 정수 씨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했다.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나이 드시면 계산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때부터 정수 씨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준호의 차별 발언들. 30년간 관리직을 하며 익힌 습관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토요일 밤에 일어났다.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고 갑작스럽게 대형 행사용 상품들이 대량으로 들어왔다.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아파서 결근하는 바람에 일손이 부족했다. 정수 씨는 평소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일했다. 30년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상품 종류만 봐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졌다. 효율적인 동선으로 움직이며 빠르게 작업을 처리했다. 하지만 서둘러 일하다가 실수가 생겼다. 무거운 상품 박스를 옮기던 중 아래쪽에 있던 유리병 소스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이정수 씨, 뭐 하는 거예요? 준호가 큰 소리로 달려왔다. 마침 근처에 야간 쇼핑을 온 손님들이 여러 명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르다가, 아이고 정말.
조심해서 해야죠. 준호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정수 씨를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래서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젊은 직원들은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정수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했네요. 준호는 대놓고 손님들에게 사과하며 정수 씨를 지목했다.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일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손님들도 동료들도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정수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준호는 계속 소리를 높였다. 일 처리도 느리고 실수도 많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정수 씨는 억울했다. 3개월간 일하면서 실수는 처음이었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니저님, 실수는 누구나. 아저씨,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준호는 손님들 앞에서 계속 정수 씨를 몰아세웠다. 솔직히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육체적인 일 하시는 게 맞나 싶어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굳이 이런 힘든 일을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까지 빼앗을 필요가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 씨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하지만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매니저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정수 아저씨, 제가 권유하는 건데 그냥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정수 씨는 온몸이 떨렸다. 30년간 한 번도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다. 특히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매니저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심하다고요? 저는 아저씨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준호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다. 솔직히 아저씨가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다른 젊은 직원들은 벌써 다 끝냈는데 아저씨만 계속 늦고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손님들 중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한 중년 여성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라고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이정수 아저씨, 저도 어른을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매장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까. 매장 운영에 지장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저씨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준호는 손님들을 의식하며 말했다. 손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일 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야간 근무는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그 순간이었다.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정수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네, 뭐라고요?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유니폼을 벗으며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정리하고 갈 일이 있습니다. 준호는 갑작스러운 정수 씨의 반응에 당황했다. 아, 그럼 언제까지 정리하실 건가요? 내일까지 시간 주시면 됩니다. 정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밀린 급여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그건 본사에 문의해 보시고. 아니요. 매니저님이 직접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정수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30년간 관리직을 하며 쌓인 위험이 묻어났다.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 자리를 떠났고 동료들도 시선을 피했다. 그날 새벽 정수 씨는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다.
화가 났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는 않았다. 30년간 쌓은 경험과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먼저 정수 씨는 지난 3개월간 기록해둔 자료들을 정리했다. 차별적 호칭 사용, 다른 직원들은 땡땡씨, 자신만 아저씨, 휴게 시간 차별, 다른 직원 1시간, 자신만 30분, 화장실 이용 제한, 급여 체불, 야간 수당, 주말 수당 미지급, 공개적 모욕 발언들, 업무 능력 무시,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 상황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동료들의 이름도 적어두었다. 다음으로 정수 씨는 오래된 명함첩을 꺼냈다. 30년간 유통업계에서 일하며 만난 사람들의 명함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 땡땡마켓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몇 명이 있었다. 땡땡마켓 본사 임원 중 절반이 정수 씨와 인연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정수 씨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비슷한 또래로 과거 땡땡 유통에서 정수 씨의 부하 직원이었거나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인사팀장 김민수는 15년 전 땡땡 유통에서 정수 씨의 직속 부하였다. 운영본부장 박진호는 정수 씨가 멘토링했던 후배였다. 심지어 전무이사 최영수는 정수 씨와 함께 땡땡마켓 매장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던 동료이자 후배였다. 하지만 정수 씨는 성급하게 연락하지 않았다. 먼저 법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 오전 정수 씨는 노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지인의 소개로 찾은 이 노무사는 직장 내 차별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다. 어르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명백한 연령 차별과 임금 체불입니다. 노무사는 정수 씨가 정리한 자료를 보며 말했다. 특히 공개적 모욕 발언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무사가 잠시 망설였다. 어르신 나이를 고려하면 오랜 법적 분쟁보다는 원만한 해결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통해 사과와 배상을 받는 방향으로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 상급자나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법적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습니다. 정수 씨는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계획을 세웠다. 먼저 회사 내부 해결을 시도하되 법적 준비도 동시에 해놓는 것이었다. 오후에는 지역 노동청을 찾았다. 근로감독관은 정수 씨의 사연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명백한 연령 차별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이에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사에 들어가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명확한 사안이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감독관이 덧붙였다. 참고로 땡땡마켓은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재발 방지 교육을 받았는데도 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정수 씨는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수 씨는 드디어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땡땡마켓 인사팀장 김민수에게였다. 민수야, 나야. 이정수. 상무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김민수는 15년 전 정수 씨의 직속 부하였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그를 정수 씨가 직접 멘토링했다. 요즘 땡땡마켓 수원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전화 너머로 김민수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네, 상무님이 아르바이트를요? 그게 무슨... 정수 씨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김민수는 점점 화가 나는 목소리로 반응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네요. 상무님을 그렇게 대한다고요? 나도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는데 어제 손님들 앞에서 너무 모욕적으로 말해서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김민수는 즉시 행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전화는 운영본부장 박진호에게였다. 진호야, 정수 형이야. 어머,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박진호는 10년 전 땡땡 유통에서 정수 씨의 부하 직원이었다. 정수 씨가 직접 키운 인재 중 하나였다. 사실 요즘 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 네, 우리 회사에서요? 어느 부서에서? 상황을 듣고 난 박진호는 즉시 분노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형님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니.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였다. 영수야, 정수영이야. 어이구, 정수형.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영수는 정수 씨의 10년 후배로 함께 땡땡마켓 시스템을 구축했던 동료였다. 너 기억하지? 우리가 같이 땡땡마켓 매장 운영 매뉴얼 만들었던 거.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 형님이 만든 시스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정수 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최영수는 말문이 막혔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특히 그 젊은 매니저가 내가 만든 매뉴얼을 옛날 방식이라고 무시하더라고. 그건 정말 어이없네요. 그 매뉴얼 덕분에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건데. 최영수는 즉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형님,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수원점에 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하겠어요. 한편 노동청 감독관 이철수는 정수 씨의 진정서를 받고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그는 5년 전 땡땡 유통에서 노사 협력 업무를 할 때 정수 씨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이정수 상무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 이철수는 동료 감독관에게 말했다. 이분은 우리 업계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에요. 노사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일단 땡땡마트 본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케이스면 즉시 조치가 필요해요. 이철수는 땡땡마트 본사 노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땡땡마트 노무팀이죠? 노동청 근로감독관 이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하 수원점에서 연령 차별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최준호 매니저 관련해서요. 전화를 받은 노무팀 과장은 당황했다. 연령 차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금체불, 차별적 대우, 공개적 모욕 등입니다. 피해자는 이정수 씨인데 혹시 아시나요? 이정수 씨요? 잠깐만요. 노무팀 과장은 사내 시스템을 검색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정수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했다. 혹시 땡땡유통 출신 이정수 상무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노무팀 과장은 깜짝 놀랐다. 그도 예전에 협력업체에서 일할 때 정수 씨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밤 땡땡마켓 본사는 비상이 걸렸다. 인사팀장, 운영본부장, 전무이사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정수 상무님이 우리 수원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다고?
전무 최영수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네, 3개월 전부터 야간 진열 업무를 맡고 계셨는데 최준호 매니저가 인사팀장 김민수가 상황을 보고했다. 이건 우리 회사 전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운영본부장 박진호가 말했다. 정수 상무님은 우리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그분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 자체가 전무 최영수가 결정했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수원점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호 매니저는 즉시 본사로 소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 상무님께는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땡땡마켓 수원점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다. 본사에서 전무이사를 비롯해 임원진 5명이 내려왔다. 최준호 매니저는 어디 있나요? 전무 최영수가 점장에게 물었다. 지금 본사에서 오라고 해서 올라갔는데요. 그럼 야간 근무 직원들 중에 어제 있었던 직원들 모두 소집해 주세요. 점장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시를 따랐다. 한편 본사에서는 최준호가 인사팀에 불려와 있었다. 최준호 매니저, 이정수 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인사팀 차장이 물었다. 이정수 씨요? 아, 어제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준호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대답했다. 평범하게 대했는데요. 다만 나이가 있으셔서 실수가 좀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요?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일 처리가 느리다든지, 그래서 조금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인사팀 차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아닌가요? 땡땡 유통에서 30년간 근무하시고 상무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더구나 우리 회사 매장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본사 임원진 절반이 그분의 제자거나 동료들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차별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인사팀장 김민수가 들어왔다. 최준호 매니저, 당신이 한 행동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김민수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임금 체불, 차별적 호칭 사용, 휴게 시간 차별, 공개적 모욕. 이 모든 게 사실인가요? 준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수원점에서는 야간 근무 직원들과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나 씨, 이정수 씨와 최준호 매니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무 최영수가 직접 면담을 진행했다. 매니저가 정수 아저씨를 정말 심하게 대했어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땡땡씨라고 부르면서 정수 아저씨만 계속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몇 번 정정해달라고 해도 안 바꾸고 또 다른 일은 없었나요? 휴게 시간도 다른 사람들은 1시간인데 정수 아저씨만 30분만 주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제한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급여도 문제가 있었어요. 정수 아저씨가 몇 번 말씀하셨는데 매니저가 계속 미루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손님들 앞에서 정말 심하게 말했어요. 나이 들면 집에서 쉬어라. 젊은 사람 일자리 빼앗는다. 이런 식으로요. 증언을 들을수록 전무 최영수의 얼굴은 굳어졌다. 정수 아저씨는 정말 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희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꼼꼼하세요. 그런데 매니저가 계속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오후 2시 전무 최영수는 정수 씨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 인사팀장과 운영본부장도 함께였다.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영수는 정수 씨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괜찮다, 영수야. 앉아. 정수 씨는 차분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최준호 매니저의 행동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연령 차별이었습니다. 인사팀장 김민수가 말했다. 상무님께서 당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야? 정수 씨가 물었다. 최준호 매니저는 즉시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 박진호가 답했다. 그리고 상무님께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해고는 너무 심한 것 같다. 네. 임원들은 놀랐다. 그 젊은이도 가정이 있을 테고 생활이 있잖아. 실수를 했으면 교육을 통해 고치는 게 맞지. 정수 씨의 말에 임원들은 감동했다. 대신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 연령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고. 상무님, 정말 대인배이십니다. 최영수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도 시니어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보자.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존중하고 세대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무님의 뜻대로. 일주일 후 준호는 일주일간의 집중 교육을 받았다. 연령 차별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그리고 시니어 세대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었다. 마지막 날 준호는 정수 씨를 직접 찾아갔다. 이정수 상무님 찾아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수 씨는 준호를 집으로 들였다. 앉아라, 준호야. 죄송합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상무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아니 그런 걸 떠나서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는데. 알았으니까 됐다. 정수 씨는 따뜻하게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 경험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지. 정말요? 그때 한 어르신이 나를 혼내주셨어.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정수 씨가 계속 말했다. 너도 이번 일을 통해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지? 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인격이지. 준호는 정수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다. 상무님 혹시 다시 저희 매장에서 일해 주실 수 있나요? 고맙지만 됐다. 이제 정말 은퇴하려고. 정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대신 너희들이 다른 시니어 직원들을 잘 대해주면 돼. 6개월이 지난 후 땡땡마켓 수원점은 시니어 친화 매장으로 지정됐다. 준호는 교육을 받은 후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시니어 직원들을 정말 존중하며 대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정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무님, 오늘 경비 아저씨의 조언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경험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정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잘하고 있구나. 계속 그렇게 해라. 땡땡마켓은 정수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전국 매장에서 시니어 존중 캠페인을 시작했다. 연령 차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니어 직원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침대에 누워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처음에는 단순히 용돈벌이로 시작한 아르바이트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령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복수가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준호는 교육을 통해 변했고 땡땡마켓은 더 좋은 회사가 됐다. 그리고 다른 시니어들도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됐다. 정수 씨는 만족스러웠다. 30년간 쌓은 경험과 인맥, 그리고 지혜를 활용해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정수 씨는 이제 진정한 은퇴를 즐기고 있다. 세상은 느리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다.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말이다.